항상 뭐요?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5월 21일 만약에 이 전에 나스닥이 급등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뭐랄까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할 거고 5월 20일까지 나스닥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해석을 하겠죠.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나스닥이 빠지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 내려가면 내려가는 부분에 해석을 해서 맞춰 껴넣는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떠한 좋은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또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꺾이지 않고 실적 사이클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 내려갈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마감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야기시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에 마이크론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디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야, 금요일에 8%가 빠졌는데 여기서 더 밀릴 수가 있겠냐? 지금은 눌리면 기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만 보게 되면 저는 뭐요? 충분히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밸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충분히 다시 재매수 기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별 주식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뭐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분위기. 이 시장 분위기는 뭐냐면 똑같이 지금 유가가 100달러인 상황에서, 그죠? 100달러인 상황에서 우리가 1에서 2주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100달러에서 105달러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3월에 전쟁이 터지고 3월에 전쟁 이슈로 급락이 나오고 4월달 거의 내내 얼마? 100달러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4월에서 5월 초까지. 근데 이 100에서 105달러 유가가 유지하는 동안 사람들은 유가에 대해서 리스크를 느꼈나요? 유가가 100달러인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유가 100달러 어쩌라고, 주가 오르잖아. 유가가 무슨 상관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갑자기 나스닥이 빠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기죠? 나스닥이 빠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금리 압박과 유가 압박에 나스닥이 빠졌다. 그죠? 미국채 금리 급등, 10년물 4.5% 돌파, 30년물도 5.1% 넘었다. 자, 중동발 유가 급등에 인플레 우려 재점화되고 있다. 아니 근데 웃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105달러, 100달러였잖아 최근에 유가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요? 유가 때문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냥 빠지면요,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빠지고 갖다 붙이는 거다. 오르면요, 오르는 이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만 올랐을 때는 오른 거에 따라서 시장을 해석하고요, 내려가면 내려간 거에 따라서 시장을 해석한다는 거.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노사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삼성전자와 노조 측의 협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근데 주가가 29만 9,500원 찍을 때는 뭐라 그래요? 노조, 쟤네들 문제 있다. 근데 주가는 크게 상관이 없네. 그냥 올라가니까. 그럼 노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근데 주가가 또 빠지면 뭐요? 노조 때문에 빠졌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게 언제냐? 5월 11일이거든요. 5월 11일? 5월 11일이에요. 5월 11일. 언제요? 언제? 여기죠, 여기. 그죠? 이번 주 월요일. 보면은 우리가, 자, 유가가 얼마요? 유가가 100달러 찍었어요. 맞잖아. 월요일에 유가 100달러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달러 찍었는데 제가 여기서 웃긴 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은 지 맘대로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유가의 피해에 대한 어쩔 고유가 피해, 원가 상승, 경제 망한다, 뭐 금리 올라간다. 근데 지금 유가가 100달러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뭐래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올라갈 때 아무런 이야기도 안, 유가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뭐요? 주식 가격에 따라서 가져다 끼워 맞추는 식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노조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노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가니까 뭐요? 올라가니까 노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야. 노조 문제가 있지만 주가랑 상관없네.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노조 때문에 빠졌네. 그 유가가 100달러 할 때 주가 올라갈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주가가 흐르니까 고유가 영향으로 인플레 우려로 아니 그 전엔 아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4월달이랑 5월달에 인플레 우려가 없었어요? 있었잖아. 근데 이땐 잘 가다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인플레 우려를 빠졌대. 껴맞추는 거예요. 껴맞추는 거. 그럼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못 간다, 누구 때문에 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크게 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월에서 5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났습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났습니까? 4월에서 5월에 안 끝났죠. 근데 증시는 폭등했어요. 맞죠? 증시는 폭등했죠. 전쟁 안 끝났는데, 유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증시가 올라갔냐? 실적 이슈. 증시 분위기가 뭐요? 다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실적 이슈로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올라가는 구간에도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뭐요? 계속적인 리스크는 있었다. 근데 이 리스크를 실적 이슈가 덮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5월 20일 기점으로 미국 시장은 실적 끝납니다. 미국 시장은 뭐가 끝나요? 실적 장세가 끝난다. 그럼 단기적으로 뭐요? 6월에 있을 스페이스 X 관련된 IPO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로 움직일 수 있겠죠. 왜? 시장에 재료가 없고 테마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스페이스 X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좋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나 뭐야?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은 높고, 오히려 6월달 돼서 스페이스 X가 자금을 빨아가게 되면 그동안 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더 빠르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반도체 위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럼 반도체가 폭락하니까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자리는 관망을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때요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없다? 수익 챙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못 샀는데 주가 올라갔다. 포모 현상. 근데 포모 현상 때문에 뭐요? 따라잡고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 솔직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딱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과 내가 삼성전자가 없다, 요 두 부를 나눈 다음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익 중인 사람과 손실 중인 사람이 있을 거고, 2번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매수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겠죠.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보유자 중에 자, 수익 중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통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삼성전자는 누릴 때마다 기회였어 하니까 뭐야? 누릴 때마다 계속 사요.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 좋거든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평생 익절을 못 해요. 평생 익절을 못 한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거야. 내 평단 여기라고 하더라도 평단이 어떻게 돼? 평단이 계속적으로 평단이 올라가겠죠. 평단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하니까. 근데 이게 추가 매수가 잘 돼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잘못해서 추가 매수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빠져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수익률을 보고도 안 팔았는데 지금 이 수익률이 팔겠어? 안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중인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안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뭐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눌렸을 때 오히려 뭐요? 수익이 크신 분들은 수익을 일부 챙기는 것도 저는 맞다. 수익을
일부 실현 또는 일단은 익절하고 보는 것도 맞다. 근데 이거 두 가지 갈려요. 일부 실현 요거는 수익이 큰 사람, 그쵸? 일단 익절하고 보는 거 맞다. 이건 뭐요? 단기 대응자. 우리가 보통 단기로 들어갔다가 뭐요? 단기로 들어갔다 물려서 장투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자들은 뭐요? 눌렸을 때 더 사야지가 아니고 일단 익절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손실 보는 사람. 지금 손실 중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 그죠? 손실 중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관망하면 돼요. 관망.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더 빠지면? 더 샀는데 더 빠지면? 멘탈 나가죠. 그죠? 추가 매수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손실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뭐 주가가 움직이는 바운더리에서의 저점 구간을 좀 잡아내셔야 된다. 추가 매수하려면 바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까지 보고 화요일에 매수를 하던지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시장 개인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무슨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금리에 대한 핑계와 유가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재료가 없다.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 6월에 스페이스X 말고는. 그럼 단기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단기적인 이벤트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가 움직여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금요일에 빠졌기 때문에 강조드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목요일에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요. 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40에서 50% 보유해라.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구간이 하락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장이라는 것도 증시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 많이 오르면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죠. 맞잖아요. 증시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열 구간으로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기회겠죠. 근데 그 기회를 한 번 빠져 잡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혹시나 밀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구간 나올 거거든요. 그때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수익이 크다 라고 하면 전부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 실현, 그죠? 또는 내가 평균 단가가 뭐 21만원 정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이런 부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눌리면 기회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해요. 삼성전자가 왜냐면 앞으로 계속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눌리면 기회다.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잘 한번. 우리가 2025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5만원 찍었을 때 삼성전자 망한다 했죠. 삼성전자 망한다. 잘 봐봐 여러분들. 삼성전자 망한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망한다. 근데 뭐 저점이었죠. 그쵸?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익 추정치가 더더욱 좋아진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만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증시에 결과적으로 충격이 있거나 AI 쪽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성장을 막는 거거든요. 그럼 AI도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미국 빅테크들이 자금을 조달받아서 채권을 찍어서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빅테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의 성장이 좀 꺾일 수 있죠. 성장이 꺾인다고 했을 땐 디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횡보하거나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뭐 이응 추정치 눕혀서 적어도 40만원까지는 금방 가겠는데라는 추정치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상승이 아니고 횡보하는 그림으로 가면 이익 추정치가 유지가 되면서 단기적인 밸류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예상하기 힘들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뭐요?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럴 땐 못 사죠? 왜 못 사요? 왜 못 사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못 사죠. 왜? 고점일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뭐요? 이미 이만큼 오르고 8% 빠지면 뭐요? 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잘 봐봐요. 우리가 17만원일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여기서 30만원 구간에서 27만원까지 요거 10% 내려왔다고 사람들은 뭐요? 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할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해요. 왜 당연히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간 거 맞죠? 근데 지금 이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 동안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 프로 올라? 80%가 올랐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할인율을 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팩트죠. 실적 장세가 이 주가 상승을 어떻게 견인을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거 2주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6월에 스펙 상장 전까지 이 스펙 상장하더라도 뭐요? 그 다음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 지금은 뭐하자? 관망하고 혹여나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내가 삼성전자 수익이다라고 했을 때 뭐요?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기자. 욕심 내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너무 그 욕심 내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만들어서 붙이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보다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항상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5월 21일 만약에 이 전에 나스닥이 급등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뭐랄까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할 거고 5월 20일까지 나스닥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해석을 하겠죠.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나스닥이 빠지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 내려가면 내려가는 부분에 해석을 해서 맞춰 껴넣는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떠한 좋은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또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꺾이지 않고 실적 사이클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 내려갈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010-4479-2064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요 부분들 제가 기회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단기적으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중요한 지지선 이탈했을 때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대응 전략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체크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들만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 이거 무슨 관련주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주죠. 그죠? 우리가 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800분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됐죠?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또 뭐요? 잘 모아서 수익을 또 챙겼다. 엔비디아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러한 피지컬 AI 관련돼서 협동할 수 있는 부분 누구?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부터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까지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 관련된 이 로봇주 쪽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된 또 로봇주가 하나 있어서 자, 요거 매집주로 넣어 놓을 테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매집주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갔어요. 상한가 찍으면서 요렇게 만원 하던 회사가 3만원까지 3배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한 2달 만에 3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주가를 쫙 다 뺍니다. 다 뺀 다음에 뭐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시키죠. 근데 횡보를 시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뭐요? 앞에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서 또 빼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원이었던 주가가 3만원이 갔다가 다시 만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여기서 설거지하고 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식에서 매집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올라갈 때 매집을 하고요.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팔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가를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 사람들이 안 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 중이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빼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익절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면서 물량 잡고요. 내리면서도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평균 단가가 많은 구간을 확인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량을 또 매집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릴 때 한 번, 내릴 때 한 번, 횡보하면서 한 번 총 3번을 매집하죠. 그러면서 비싸게 매집하고 싸게 매집하고 그래서 평균 단가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횡보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횡보시키고 어떻게 돼요? 횡보시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만원부터 이게 아마 8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뭐였어요? 이게 다 매집이었다라는 거죠.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 봐봐 뭐야? 방금 셀바스 AI. 얘 같은 경우 뭐요?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된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아니요. 매집의 크기만 보시면 돼요. 매집의 크기.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러한 구간대에서 횡보를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올리는 패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횡보를 시키는 패턴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져요. 왜?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종목인데요. 요 종목이 이 과거 조금 이제 지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박스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스가 크게 그려져 있고 지금 자리 요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구간만 한번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횡보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올려서 매집하고 내리면서 매집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뭐요? 상승 탄력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러한 패턴을 여기서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기법 자료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패턴들이 똑같이 보이시죠? 이게 내리면서 물량을 잡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된다? 전환되면서 박스권 만들고 슈팅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갔다가 여기서 물량 횡보시키고 상승시키는 패턴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는 개인들한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매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놨는데요. 몇 번입니까? 44792064 이쪽으로요. 여러분들 히든 또는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010-4479-2064 히든 또는 매집으로 남겨놓으시면 전달 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많이는 못 드리고 정해진 인원만 드리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